철이의 변신은 무죄. 점 하나 찍고 라디오 찍고 유튜브 찍고 쑥국엔 도다리 정치엔 쩐다리 쩐다 쩔어 쩐다리의 관점평.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입니다. 이철희 소장이 아주 대놓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시간, 이철희 소장이 북해져 쩐다리의 정치 평론 시간 마련했습니다. 쩐다리 씨와 인사 나눠볼게요. 아주 급히 지금 점을 찍고 다시 변신을 하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뭐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출연료 주시는 거죠? 네, 매주 챙기시는 출연료 우리 PD님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 오프닝에서 소장님께서 그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을 하셨어요.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적 심사를 거쳐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조항이 지난 9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해서 없앴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뻔뻔스럽게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제도의 도입을 주도했으면서도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태도는 양당 독점을 강화하고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엿장수 공천, 사천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그 국회 전국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예, 그 언론들에서도 크게 비판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콕 집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인 거예요? 공천에 대한 불신들이 워낙 깊잖아요. 네. 그 총선 때 되면 대선 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지나고 나면 공천을 잘했니 못했니 누구 줄을 섰니 안 섰니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신들이 워낙 깊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누구를 내세우든 간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공천하지 말고 네. 민주적 절차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조항을 일종의 근거가 되는 조항인데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네.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일맥상통하는데 그걸 없애서 앞으로 공천이 다 나빠질 거다. 무조건 사천 내 마음대로 하는 엿장수 공천이 될 거다라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왜 멀쩡한 조항을 없애서 이렇게 우려를 낳느냐.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 꽂을 수 있다. 누구를. 그렇죠. 과거에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이 전략공천이지. 전략공천 아니셨나? 저는 선거를 통해서 된 사람이에요.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되게 윗번호셨던 걸 기억이 나는데. 네, 투표로. 네. 그러니까 민주적 그 선거, 민주적 선출의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게 또 일반 국민들 볼 때도 맞고 그렇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틀을 흐트러 놓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슬쩍 그냥 바꿔버렸어요. 뭐 공수처 법인이 다른 법들 때문에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묻혔어요 지금. 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뭐 다른 법 가지고도 지금 계속 비판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공정경제 3법, 그다음에 노동 3법 이게 통과가 됐는데 뭐 경제계 반응도 별로고 거기다가 뭐 시민단체나 노조 쪽에서도 이거는 후퇴다, 이거는 개혁 입법 후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 후퇴인가요? 네, 저는 후퇴라고 봅니다. 왜요? 네. 아니 원래 원안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 문제의식은 강자의 힘을 좀 줄이고 약자의 힘을 좀 키워주자. 뭐 네. 다 되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 이거는 네. 공정위가 그동안 전속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못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한테도 주자. 그렇죠. 대기업들이 공정위를 적극적으로 이제 로비하고 좋게 말하면 관리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열어서 네. 일반 피해자들도 검찰에 소송을 제기해서 심판받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문제의식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뒤집었다는 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뒤집었다라고 하는 거는 후퇴죠. 박용진 의원은 뭐 회의장에서 무슨 공약지까지 뒤져보면서 본인이 뭐 그런 장면까지 나왔는데 이게 근데 그 지금 공정경제 3법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민주당한테 막 배신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면은 안건조정위에서는 민주당이 정의당이랑 의견을 같이 하는 것처럼 했다가 전체 회의에서 입장을 바꾼 일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일단 안건조정위부터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네.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조정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말 네. 그대로 안건 조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소수로 구성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네. 조정을 해서 합의안을 넘기면 상임위 전체에서 의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넘겼는데 거기서는 정의당이 동의 안 해주면 의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당 의도하는 대로 동의를 해줬던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전체 상임위 전체에 오니까 거기서 수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컨대 이렇게 하려면 정의당이 납득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정의당이 양해를 하면 가능하죠.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저희 방송에 고정현 기자, 정치부 출입하는 네. 고정현 기자가 와서 현장 분위기는 처음에는 정의당도 그렇게 붕괴 안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러더라고요. 양해된 거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느낌도 자기들은 가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의당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일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저는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리하면 별로 이 민주당의 개혁 입법 마음에 안 드시는. 이거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원래 제시했던 개혁 의지가 많이 퇴색한 건 분명하고 네. 절차적으로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원만하게 진행한 게 아니라 요즘 뭐 독주 그렇죠. 뭐 심하게 말하면 입법 독재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후유증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문제였다. 청취자 질문 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846님이 어제 보내신 문자인데요.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잖아요. 법안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이 제한됐으니 과연 올바르게 나아갈지 궁금하네요.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회의원 할 때 이 공수처법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맥락을 잘 아는데요. 네. 공수처가 힘이 센 기관입니다. 그렇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법원,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힘이 센 기관입니다. 네. 물론 검사의 숫자나 기구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장치로 야당이 비토권을 준 예. 거기 때문에 그걸 허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 기관 자체가 나쁘게 악용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네. 좋은 의지만 가진 대통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상하게 악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거부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적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해서 법적인 출범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으나 더 길게 보면 전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걸 오용되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장 추천이 구성이나 네. 운영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견제장치를 두는 법 개정을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민주당이? 국민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만들어야죠. 다른 문자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9870님이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물어보셨는데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면 월급이 2인분이 나오나요? 신문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만 나오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네. 많은 쪽을 되게 하나만 받게 돼 있습니다. 아 보통 되게 장관 쪽을 장이 선택하죠. 많겠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2020년 연봉 국회의원이 늘었어요? 2020년 연봉이? 조금 늘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 공무원 임금 인상률, 봉급 인상률이랑 연동시켜 놨거든요. 여기도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근데 제가 있을 동안은 4년 내내 동결했어요. 네. 일반 공무원은 올려도 여기는 안 올리겠다 했는데 올렸나 본데? 총 연봉이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뭐 수당까지 포함하면은 한 1억 5,188만 원이라고 하고요. 새 전이겠죠?
그러겠죠. 예. 네. 그리고 장관 및 장관급 연봉이 1억 3,164만 원. 아, 그러면은 국회의원 월급을 받게 되는 거군요. 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더 지금 많은 쪽을. 지금은 저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장관 쪽을 선택하고 장관 쪽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AS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서울시장 선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 우상호 의원 출마 의사 밝혔어요. 네. 네. 좀 타이밍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밝히셨는데 우상호 의원 뭐 친분 있으실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뭐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제 때가 된 거죠. 4선의 국회의원이고 네. 이른바 586, 86세대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2000년부터 출마했으니까 한 6번 출마했거든요. 네. 중진이 된 거죠.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제 현직 장관으로 계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죠. 당대표, 장관, 광역단체장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네. 이런 정도 나가야 될 연륜이 된 거죠. 음. 그런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네. 저는 우상호 의원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하고 다음 총선 안 나겠다는 나갔어. 자세는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선전해서 본인의 뜻을 펼치면 좋겠는데 현재 정치 지형이 지금 여당한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당 내년 재보궐선거 때 여당 찍을래 야당 찍으려고 하면 야당을 찍겠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건 후보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기 뭐 야당이 때문에.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원하는 게 많아서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도전할 때가 돼서 하는 거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른 또 후보자들 나오면은 또 이제 평을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쩐다리의 정치평론 시간 들어봤고요. 쩐다리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